어머님 또 흘리셨어요. 윤서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바닥에 쏟아진 김칫국을 닦았다. 박봉래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손에 들린 국그릇은 비어 있었고 그릇 가장자리에 빨간 자국이 묻어 있었다. 손가락을 일부러 떨며 그릇을 흘린 척한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면에 선며느리의 얼굴. 서리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안도감과 비웃음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시작됐구나. 복례는 속으로 되뇌었다. 냉장고 문은 열려 있었고 김치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형광등 불빛은 거실까지 이어져 희뿌연 그림자를 드리웠다. 복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일부러 멀리 떨어진 수세미를 찾는 척했다. 그 순간 벽에 걸린 사진 액자 쪽으로 시선이 스쳤다. 어젯밤 몰래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가 그 안에서 빨간불을 깜빡이고 있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서린이 물었다. 복례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허공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서린은 그 말에 미소를 더 깊게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 곧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복례의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손길에는 미묘한 거리가 느껴졌다. 마치 아이를 달래는 듯한 그 손짓. 복례는 침묵한 채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다. 손에 든 수세미를 쥔 채 물을 트는 손길이 느렸다. 온수 파이프가 덜컥거리며 소리를 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천장에 반사된 형광등의 깜빡임, 그리고 액자 속 카메라의 불빛. 그 작은 점 하나가 그녀에게 다시 힘을 주고 있었다. 도윤이 학교 갔어요. 복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네, 오늘은 조퇴할 일 없대요. 서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럼 점심은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쉬세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그 말에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옷깃을 정리하며 거실로 걸어갔다. 걸음은 느렸지만 균형은 정확했다. 치매 노인의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오늘 남편 제사 준비 내가 좀 도울게요.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몸조리나 하세요. 그래, 네가 다 하겠지. 복례는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말은 서린에게 들리지 않는 듯했다. TV 앞에 놓인 리모컨을 바라보던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이제 내 무대가 시작되겠네. 전주의 가을은 언제나 유난히 조용했다. 한옥 마당 안쪽 고즈넉한 담장 너머로 바람이 스쳤다. 박복례는 두 손을 모은 채 무대 뒤편에 서 있었다. 복례야, 준비됐지? 낡은 판자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 앞으로 나가면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보일 것이다. 노란 은행잎이 날리는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햇살이 살짝 내려앉은 마당 무대에 마이크도 조명도 없던 그곳.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환하게 빛났다. 나는 오늘도 이야기꾼으로 나섭니다. 첫 마디가 끝나자마자 앞줄에 앉은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노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들은 김치 담그다 말고 손을 닦으며 웃었다. 복례는 작은 부채를 펼쳐 손에 쥐고 다음 대사를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당 전체를 휘감았다. 강하지도 않았고 빠르지도 않았지만 단단하고 따뜻했다. 오래된 슬픔은 오래된 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지요. 그 말에 누군가는 코끝을 훔쳤다. 바람은 그녀의 한복 자락을 살짝 들어올렸다. 햇살에 비친 그 모습은 마치 전설 속 여주인공 같았다. 공연이 끝나자 마을 이장이 올라와 말했다. 우리 복례 씨 이번에도 사람들 마음에 불 지폈네요. 그녀는 웃으며 인사했다.
그 웃음 속엔 무대에 선 사람만이 아는 떨림과 벅참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사람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누군가는 옆집 어르신을 부축하며 돌아갔다. 한참 뒤 무대에 홀로 남은 복례는 손에 쥔 부채를 바라봤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녀에게 영원처럼 새겨졌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야. 서울의 고층 아파트 낮은 천장 아래. 복례는 손에 쥔 작은 나무 부채를 가만히 만졌다. 오래전 공연 후 이장이 선물해준 부채였다. 한쪽 끝엔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품위는 기억이 된다. 전기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복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컵에 따뜻한 물을 부었다. 작은 찻잔 안에서 허브티가 퍼지며 은은한 향이 번졌다. 조용한 부엌 창문 바깥에선 바람 소리만 들렸다. 거실 끝 작은 제단 위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복례는 조심스럽게 그 앞에 앉았다. 여보.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작고 느렸다. 그 사람 웃었어. 내가 일부러 그릇을 흘렸더니 그걸 보고 웃더라. 복례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며 말했다. 따뜻한 열기가 손바닥을 감쌌지만 가슴은 싸늘했다. 나한테 이기려는 거야. 당신 없다고 만만히 보는 거지.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 그랬듯 잔잔히 웃고 있었다. 근데 말이야, 나 아직 안 졌어. 그녀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작게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제단 옆에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연극 대본이 있었다. 정의는 조용히 다가온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썼던 작품이었다. 대본 한쪽을 펼치자 펜으로 휘갈긴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더 크게 들린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제단 앞에 앉아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기억나지? 내가 첫 무대 올라가기 전 떨려서 손이 안 움직였을 때.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너는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야.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러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이제 또 무대에 올라야 할 것 같아. 이번엔 관객이 가족들이고 상대는 바로 그 사람이야. 복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늦었지만 단단했다. 창문을 닫고 주전자의 잔여를 끄고 조용히 불을 껐다. 형광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지켜봐줘. 이번 무대는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윤설이는 부엌 창가에 팔꿈치를 괴고 서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지훈 씨 오늘 어머님 약 드셨는지 또 까먹으셨어요. 복례는 냄비 뚜껑을 들어 올리며 수증기를 피했다. 김칫국은 거품을 토했고 인덕션이 경고음을 짧게 냈다. 그녀는 숟가락을 젓다 말고 일부러 멈췄다. 내 기억 클리닉 예약은 제가 할게요. 설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단어마다 섬세한 강조가 묻어 있었다. 의사소견이 있으면 후견 절차도 덜 복잡하다네요. 복례는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척하며 의자에 앉았다. 허리 곁에 접힌 앞치마, 주머니를 살짝 눌렀다. 주머니 속에 종이 쪽지가 있었다. 오늘도 연기 손 떨림 유지 말줄이기. 그녀는 메모를 더듬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손끝에 긴장을 풀었다. 거실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박지훈이 넥타이를 느슨히 매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지, 설이나. 그는 시계를 보며 숨을 짧게 골랐다. 당신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심했어. 설이는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메모 앱에 물 끓이기 잊음 약 거부인지 저하 의심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 기록해두는 게 좋대. 그녀는 부드러웠다.
의사들도 일지 있으면 판단이 빨라. 복례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반쯤 열린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다 잠시 멈췄다. 뚜껑에 고무링이 끼익하고 울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지훈이 다가왔다. 손 대이시면 안 되니까.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손끝은 가볍게 떨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계산된 진동이었다.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 지훈의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요즘 깜빡하시는 게 사실이니까. 그 순간 거실벽의 사진 액자에 빨간 점이 깜박였다. 복례는 시선을 곧게 두지 않으면서 반사된 불씨를 눈앞 귀퉁이로 확인했다. 후견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래. 서리는 조곤조곤 설명했다. 어머님 재산과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더라. 그녀는 안전이라는 단어에 힘을 실었다. 지훈은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내일 병원부터 가자. 신경과 동료한테 상담 예약해 볼게. 그의 손목시계 초침이 미묘하게 빠르게 움직였다. 복례는 물컵을 집어들었다. 물 표면에 형광등이 얇게 비치고 진동이 동심원을 만들었다. 그녀는 컵을 들다가 일부러 멈추고 아주 조금 흔들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컵을 받으려 손을 뻗었다. 그 손길은 다정했지만 불안이 스며 있었다. 괜찮다. 복례는 낮게 말했다. 내가 놓지.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빠진 듯 했으나 호흡은 일정했다. 서린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띠링. 그는 메시지를 빠르게 확인하더니 화면을 접었다. 변호사님이 오늘 오후 가능하대. 절차 설명 정도면 부담 없대. 복례는 의자를 밀며 천천히 일어섰다. 손바닥 아래에 장판의 미세한 요철이 느껴졌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서 행주를 펼쳐 물기를 짰다. 지금은 듣고 모으고 기다릴 때. 그녀는 머릿속으로 문장을 따라 읽었다. 장맛비 예보가 떠오르듯 속으로 일정표를 한 줄씩 정리했다. 지훈이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엄마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일 좀 적을게. 그는 공을 들여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7:30 약 복용 확인 못함 80 끓는 물 방치. 이거 다 엄마 위해서야. 지훈은 말했다. 증상이 맞으면 빨리 도와야 하니까. 그의 펜촉이 종이 위에서 사각거렸다. 복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사각 소리는 자신의 심박과 묘하게 겹쳤다. 그녀는 손목맥을 느끼며 호흡을 한 번 더 길게 뽑았다. 서리는 부엌 서랍을 정리하듯 열고 닫았다. 고무장갑 약 상자병원 영수증 봉투가 깔끔하게 맞춰졌다. 서류는 내가 챙길게. 당신은 어머님 동행만 신경 써. 창문 너머로 바람이 망을 흔들었다. 얇은 금속 프레임이 찌르릉하고 떨렸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서늘하게 지나갔다. 복례는 손가락에 힘을 빼고 어제 접어둔 앞치마를 펼쳤다. 앞주머니 속에 작은 종이를 만지며 문장을 새겼다. 말수 줄이기, 눈맞춤 짧게 걷기, 약간 비틀기. 지훈은 노트를 덮고 잠깐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혹시 불편한데 말씀해. 그의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도 몰랐다. 점심엔 죽 끓일게. 서린이 말하며 가스 밸브를 확인했다. 부드러운 게 드시기 편해요. 그녀는 상냥했으나 속도는 지나치게 정확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 대신 수세미를 들어 그릇을 닦았다. 물방울이 스테인리스 표면에서 둥글게 맺혔다. 지금은 진실을 침묵으로 키울 때다. 그녀는 마음속 대사를 입천장에 눌러 삼켰다. 그리고 액자 쪽을 보지 않은 채 손끝으로 앞치마를 다시 접었다. 서린의 시선이 스치듯 다녀갔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내일 오전 병원 먼저 가고
오후에 간단히 서류만 볼게요. 복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한번 감았다. 속눈썹 그림자가 뺨 위로 내려왔다. 내일 오후. 그녀는 시계를 떠올리며 카메라의 저장 용량을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지우는 집 밖으로 나가야 했다. 병원 들어가기 전에 전화할게. 그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바깥 복도에 공기가 짧게 스며들었다. 문이 닫히자 집 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냉장고에 낮은 웅웅거림만 남았다. 서리는 수납장을 정리하며 속삭였다. 어머님 내일 조금만 참으세요. 복례는 싱크대 앞에서 등을 곧게 세웠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대꾸했다. 그래 조금만.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한 반향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젖은 그릇을 말리기 위해 창가 쪽 받침대에 올려놓았다. 굽이 살짝 닿는 소리가 얇게 울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떨림이 완벽한 리듬으로 사라졌다. 그때 현관 택배 알람이 울렸다. 딩동. 서리는 곧장 나가 전표에 사인했다. 종이 위 볼펜 촉이 긁히며 짧은 소리를 냈다. 작은 상자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안내문이 들어있었다. 기억 클리닉 초기 진단 가이드. 그녀는 안내문을 테이블 끝에 세워두었다. 복례는 시선을 내리깔고 숨을 고르며 젖은 앞치마를 짰다. 천이 손바닥에서 서늘하게 우는 듯했다. 내일이면 표정도 숨도 더 섬세해야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액자를 스치듯 바라보았다. 천천히.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서늘한 냉기와 함께 시간도 눌렸다. 윤서리는 식탁 위종이들을 가지런히 펴며 말했다. 오늘 오전엔 기억 클리닉으로 가요. 박지훈이 예약을 잡았고 오후엔 변호사님과 간단히 서류 상담을 받을 거예요. 박복례는 고개를 숙이고 장판의 요철을 손끝으로 느꼈다. 말은 아꼈고 호흡은 길었다. 사진 액자에 숨긴 카메라가 조용히 깜박이는 것을 눈꼬리로 확인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앞치마 주머니에 작은 메모를 접었다. 오늘도 연기말 줄이기 눈 맞춤 짧게. 서리는 볼펜을 들고 메모 앱과 종이를 번갈아 확인했다. 어제 저녁 이후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해요. 증상 패턴이 보이면 판단이 빨라진대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서랍에서 혈압계를 꺼내 들었다. 숫자가 안정적이니 다행이라며 미소를 붙였다. 복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미소는 받지 않았고 시선은 낮은 곳을 스쳤다. 그녀는 유리컵을 닦아 건조대에 올리고 물방울이 한 점씩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물은 촘촘한 진동으로 표면을 흔들었고 그녀의 심장 박동은 조용히 호응했다. 어머님 이 서류는 동의 설명만 들어보면 돼요. 서린이 얇은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표지엔 사전, 의사결정 지원, 재산 보호 관리가 적혀 있었다. 복례는 서류를 밀어놓고 손을 떼었다. 종이의 바삭한 촉감이 손끝에 남아 오래 반짝였다. 그녀는 일부러 수저통을 찾다가 살짝 다른 방향으로 손을 뻗었다. 지훈이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저를 꺼내 건넸다. 손끝이 잠깐 닿았고 그의 팔꿈치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주방에는 김칫국 향과 세제 냄새가 겹쳐 있었다. 형광등은 낮게 윙하고 울렸다. 복례는 그 소리에 호흡을 맞췄다. 들숨을 둘 날숨을 셋. 눈꺼풀을 천천히 여다듬며 침묵을 늘렸다. 그녀는 적당히 빈틈을 만들었고 말 한마디를 심었다. 병원은 사람이 많지 않으면 좋겠구나. 오래 기다리면 허리가 쑤셔. 서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예약 시간대는 덜 붐벼요.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예요. 현관 알람이 울리고 우편물이 밀려 들어왔다. 클리닉 안내문과 동의서, 견본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서리는 그것들을 재빨리 정리해 투명 파일에 끼웠다. 탁탁 소리가 책상에 울렸다. 복례는 그 사이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확인하는 척했다.
내부의 냉기가 팔 안쪽을 스치고 지나갔다. 문짝이 닫히며 자석에 딸깍 소리가 났고 사진 액자의 작은 불빛이 순간적으로 반사되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다. 클리닉 복도에는 방향표지와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떠 있었다. 지훈은 접수 창구에서 문진표를 받아 펜을 건넸다. 최근 기억력 변화길 찾기 어려움, 약 복용 누락. 서리는 질문을 부드럽게 읽어주었고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대답을 골랐다. 가끔. 그녀는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했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지 검사가 이어졌고 간단한 단어 회상과 도형 그리기가 포함되었다. 복례는 펜을 쥔 손을 아주 살짝 떨었다. 그러나 선의 방향과 길이는 필요할 만큼 정확했다. 간호사는 미소로 격려했고 서리는 어깨를 감싸며 애틋한 얼굴을 지었다. 지우는 시계를 보며 일정표를 확인했다. 오후엔 변호사와 서류 전반을 듣겠다고 짧게 말했다. 검사가 끝나자 의사는 추가 평가를 제안했고 결과는 며칠 뒤 통보하겠다고 했다. 서리는 감사 인사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다정했지만 어딘가 과했다. 복례는 안내문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복도의 공족이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가볍게 흔들었다. 오후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건조했고 커피 냄새가 짙었다. 상담실 테이블 위에는 표준 위임장과 관리 동의서가 겹겹이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절차를 설명했다. 향후 의사결정 지원 재산 지출 승인 의료 동의의 범위, 설명은 매끄러웠고 단어는 익숙한 듯 낯설었다. 그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호흡을 고르게 유지했다. 어머님은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린이 친절하게 페이지를 넘겼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칸들이 눈에 밝혔다. 복례는 서명을 요구받은 줄에 바로 위에서 펜을 멈췄다. 종이가 공명하듯 얇게 떨렸다. 그녀는 매무새를 고치며 세로 획을 살짝 길게 그었다. 그리고 일부러 획 하나를 빠뜨렸다.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예전 서명과 조금 다르네요. 다시 한번 또박또박 써주실까요? 지훈이 천천히 하셔도 돼요 라고 덧붙였다. 복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다음 서명을 더 천천히 더 크게 조금 기울였었다. 둘은 닮았지만 분명 다른 두 개의 흔적이 나란히 남았다. 서린의 미간이 거의 보이지 않게 찌푸려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웠다가 다시 붙였다. 변호사는 신분증 서명과 대조를 제안했다. 파일이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지우는 어색하게 기침을 하고 물컵을 건넸다. 복례는 컵을 잡고 물 표면의 떨림을 길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나 아직 글씨를 잊지는 않았어. 그 말은 낮았지만 단단했다. 상담실의 공기가 약간 달라졌다.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추가 확인 절차를 안내했다. 서명 습관 비교 중인 동석 서류 보류.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미세한 계산이 반짝였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닥에 대리석이 희미하게 빛났다. 지훈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말했다. 결과 나오면 그때 얘기하자.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은 조용했고 발걸음은 똑바로 앞을 디뎠다. 유리문이 닫히며 바깥 소음이 차단되었다. 그녀는 손가방을 살짝 들어 올리고 무게를 옮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창 밖으로 구름이 낮게 흘렀다. 서리는 일정표를 고치며 메시지를 빠르게 보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창구, 새로운 설명. 복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의 장면들을 마음속 무대 뒤편에 겹쳐 쌓았다. 이제 더 정밀한 리허설이 필요했다. 표정과 숨, 걸음과 침묵,
모든 타이밍을 다시 조율해야 했다. 내일 오후 그들이 또 서류를 펼치면 나는 더 선명한 차이를 남길 것이다. 카메라는 이미 충분히 배웠다. 진실은 느리게 다가오지만 한번 무대에 오르면 끝까지 간다. 오늘 밤 나는 호흡을 세고 침묵의 박자를 연습한다. 천천히. 형광등이 2번 깜빡였다. 식탁 위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넘겨졌다. 복례는 손을 닫고 조용히 앉았다. 테이블 끝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문서가 놓여 있었다. 서리는 앞치마를 벗고 물었다. 오늘은 어머님 컨디션 괜찮으시죠? 복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잔잔한 호흡을 유지하며 물잔을 들었다. 잔 위로 형광등이 얇게 흔들렸다. 표면에는 찬 기운이 맺혀 있었다. 지훈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중요한 건 오늘 설명만 듣는 거야. 서리는 바로 옆에 앉았다. 투명 파일을 열고 서류를 차례대로 정리했다. 이 부분은 동의만 하시면 돼요. 복잡한 내용은 없어요. 복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종이를 바라봤다. 글자들이 겹쳐 보이는 척하며 눈을 비볐다. 지훈은 확대경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빛이 렌즈를 타고 문서 위로 모였다. 복례는 손가락으로 종이 테두리를 만졌다. 종이 끝이 날카롭게 손바닥을 스쳤다. 그녀는 볼펜을 들고 천천히 움직였다. 서명줄 위에서 손이 멈췄다. 획 하나를 그리다가 중간에서 끊었다. 잉크가 반쯤 번져 작은 얼룩이 생겼다. 서린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다. 곧바로 웃음을 다시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쓰셔도 돼요. 복례는 펜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맴도는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글씨 쓰는 게 참 어려워. 지훈은 엄마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무리하지 말고 내일 다시 해도 괜찮아. 서리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봉투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복례는 손등을 무릎에 얹었다. 작은 떨림이 손끝에서 멈췄다. 창밖에서 바람이 방충망을 흔들었다. 얇은 철망이 찌르르 소리를 냈다. 사진 액자 옆 빨간 불이 깜빡였다. 카메라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복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 수세미를 헹궜다. 물방울이 스테인리스에 톡톡 떨어졌다. 차가운 물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지우는 의자에 앉은 채 엄마를 바라봤다. 시선 끝에 어딘가 망설임이 느껴졌다. 그는 물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복례는 웃지 않고 대답했다. 걱정 마라. 아직 눈은 멀쩡해.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섬유질이 거칠게 손등을 훑었다. 서리는 일정을 가방에서 꺼내 다시 확인했다. 지퍼가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어머님 내일은 더 쉽게 진행할게요. 복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 얼굴이 잠깐 흔들렸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TV 리모컨을 들고 전원을 켰다. 화면이 잠깐 깜빡이다가 로고가 떴다. 입력 전환을 테스트하며 HDMI를 눌렀다. TV는 조용히 외부 장치를 인식했다. 카메라와 영상이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복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다시 천천히 숨을 쉬었다. 창밖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지훈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엄마 내일 내가 먼저 서류 볼게. 복례는 말없이 바라보다 짧게 말했다. 그게 좋겠다. 서리는 문서를 가방에 넣고 문 쪽으로 향했다. 가방 지퍼가 마지막으로 딸깍 소리를 냈다. 복례는 조용히 부엌등을 껐다. 거실은 형광등 하나만 남아 희미했다. 그녀는 액자 앞에 멈춰섰다. 눈빛은 조용하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이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또박또박 말했다. 펜은 멈췄고 숨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내일 정해진 시간에 조명이 다시 켜질 것이다. 복례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TV 화면은 꺼져 있었고 리모컨은 말을 듣지 않았다.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입력 전환도 되지 않았고 소리도 나지 않았다. 리모컨 뒷면을 열어 배터리를 확인했다. 건전지는 새 것이었고 접점도 깨끗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TV를 바라보았다. 화면 위에 조그만 자물쇠 표시가 떠 있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이다. 복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부엌에서 서린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가볍고 규칙적인 소리였다. 어머님 리모컨 이상 있어요. 서린은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냥 화면이 안 나오네. 복례는 천천히 대답했다. 아, 도윤이가 어제 잘못 눌렀나 봐요. 서린은 리모컨을 받아 몇 번 눌렀다. 비밀번호를 빠르게 입력하고 화면을 켰다. TV는 곧 평범한 홈 화면으로 바뀌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복례는 그 미소 속에서 낯선 기색을 느꼈다. 너무 익숙하게 눌렀다. 그녀는 조용히 다시 물었다. 비밀번호 새로 바뀐 거니? 아, 도윤이 게임 때문에요. 서리는 웃으며 설명했다. 요즘 혼자 너무 오래 보더라고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했다. 복례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리모컨을 바라보며 손끝을 모았다. 조금 전 리모컨에 묻어있던 손자국. 그건 어린 손의 크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 놓인 스마트폰은 꺼져 있었다. 전원 버튼을 눌러도 화면은 깜깜했다. 충전기 선을 연결하자 짧은 진동이 울렸다. 이내 화면에 잠금 표시가 떴다. 지문도 안 되고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다. 복례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쉬었다. 이 집에서 내가 만질 수 있는 건 줄어들고 있구나. 그녀는 손끝으로 스마트폰을 덮었다. 마당극 무대에서 쓰던 작은 소품함이 떠올랐다. 소품 하나만 바뀌어도 대사는 달라졌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방문 앞에서 들렸다. 복례는 고개를 들었다. 도윤이었다. 게임 좀 해도 돼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뭐 하고 싶은데? 복례는 웃으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그러나 곧 멈췄다. 이거 이상해요. 그는 리모컨을 누르다 말고 화면을 바라봤다. 왜? 복례는 부엌에서 찻잔을 닦으며 물었다. 그 액자요. 도윤은 벽을 가리켰다. 복례는 손을 멈췄다. 무슨 액자? 저기, 불빛 깜빡여요. 도윤은 소리 낮춰 말했다. 복례는 천천히 돌아섰다. 액자 속 빨간 점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저거, 원래 그런 거예요.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복례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후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할머니 비밀. 짧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스쳤다. 도윤은 눈을 굴렸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다. 게임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복례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바람이 얇게 커튼을 흔들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태양은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다. 내 편이 생겼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생겼다. 오전 내내 휴대폰은 조용했다. 메시지도 전화도 알림도 없었다. 복례는 이상함을 느꼈다. 카카오톡 화면엔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았다. 최근 대화 목록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가족 단톡방도 고향 친구들도 없었다. 그녀는 서랍 속 약봉지를 꺼냈다. 포장지 뒤에 적힌 연락처를 손끝으로 짚었다.
다 눌러도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기기 설정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창밖에선 햇빛이 고요하게 쏟아졌다. 거실은 조용했고 냉장고 소리만 들렸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도윤이었다. 노란 노트를 들고 다가왔다. 이거 봐요. 그는 노트 한쪽을 펼쳐 보였다. 작은 글씨로 적힌 목록들이 보였다. USB 저장기기 날짜 영상 파일 이름. 다 저장했어요.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복례는 노트를 바라보았다. 한 줄 한 줄이 정성스러웠다. 어디에 넣었니? 그녀가 천천히 물었다. 과학책 사이에요. 도윤은 가방을 가리켰다. USB에 패스워드도 걸었어요. 그는 작게 웃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어떻게 알았니? 그녀는 다시 물었다. 할머니가 TV 앞에서 리허설 하시는 거 봤어요. 도윤은 수줍게 고개를 돌렸다. 근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 혼자였던 것 같았지. 복례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전 있었어요. 도윤은 확실하게 대답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방 안의 빛이 천천히 기울었다. 도윤은 노트를 다시 닫았다. 손끝이 작게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복례는 그 손을 덮으며 말했다. 넌 참 의젓하구나. 그녀는 손을 꽉 잡지 않았다. 가볍고 따뜻하게 얹었을 뿐이었다. 카카오가 다 사라졌어. 복례는 낮게 말했다. 엄마가 할머니는 복잡한 거 힘드시다고 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떨궜다. 그래서 연락도 안 되게 하셨나 보네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오랜 무대처럼 중심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일어났다.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가장 뒷장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준비된 무대 위에서만 살아난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연습은 끝났고 이제 타이밍만 남았네. 도윤은 복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호기심과 믿음이 동시에 비쳤다.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복례는 웃지 않았다. 대신 짧게 대답했다. 조금은. 그러나 그 목소리는 단단했다. 둘은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커튼 그림자가 바닥에 퍼졌다. 도윤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다. 내일도 저장해 줄래? 복례가 물었다. 물론이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말하지 않았다. 말 대신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작은 무대의 첫 관객이자 조명기사. 그가 거기 있었다. 거실엔 바람 소리도 멈췄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주방 창문이 열려 있었다. 가을 바람이 고소한 향을 안고 들어왔다. 거실에는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쟁반 위로 잡채가 반짝였고 전 부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복례는 작은 쟁반을 들고 조용히 앉았다. 앞치마에 전 부스러기가 묻었지만 털지 않았다. 방 안은 북적였지만 그녀는 고요했다. 속으로만 동선을 따라 눈을 움직였다.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설인이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기름 냄새도 강하고 넘치면 위험하니까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시선을 내렸다. 방 건너편 작은 고모가 말했다. 우리 큰며느리 정말 부지런하네. 이 많은 음식을 혼자 다 하다니. 설이는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려 했는데 요즘은 조금 힘드셔서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복례를 바라봤다. 그녀는 미소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기억이 조금씩 헷갈리신데요. 설이는 나직이 덧붙였다. 가스불도 자꾸 까먹으시고
말끝을 흐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복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지우는 말을 잇지 않았다. 서류를 챙기며 자리를 비켰다. 작은 고모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연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큰 며느리처럼 챙기기 쉽지 않아. 서리는 고개를 숙였다. 겸손함이 지나칠 정도였다. 어머님은 어릴 때 제 손잡고 장 보러 다니셨는데 그녀는 추억을 꺼내는 듯한 말투로 이어갔다. 이젠 이름도 자꾸 헷갈리시더라고요. 복례는 그 순간 눈을 감았다. 숨이 가슴 안에서 길게 돌았다. 그녀는 속으로 한 문장을 외웠다. 지금은 듣고 남기고 참을 때. 카메라는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사진 액자 속 빨간불이 멈추지 않았다. 도윤은 방에서 나와 물을 따랐다. 그의 시선이 액자 쪽을 지나갔다. 눈빛이 짧게 머물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들고 돌아갔다. 복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방 안엔 김 냄새가 퍼졌다. 전이 익는 소리가 타닥타닥 이어졌다. 서리는 생선을 뒤집다 말고 말했다. 어제도 어머님께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잊으셔서요. 어쩔 수 없이 잠금 설정을 바꿨어요. 카카오도 헷갈리셔서 삭제됐나 봐요. 그녀의 말은 사실처럼 흘렀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작은 고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병원은 꼭 가보셔야 해. 혹시 모르잖니.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등 위 혈관이 더 도드라졌다. 지훈이 접시를 옮기며 말했다. 내일 정식 검사 받기로 했어. 서류도 다시 확인하려고.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심은 해야 하니까. 그의 말은 중립적이었지만 불안이 감돌았다. 복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속으로 또 한 문장을 되뇌었다. 내가 오늘 참은 이 말 내일 영상에서 다시 들려줄 거야.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잡이에 손을 얹고 한 걸음 물러섰다. 작은 발소리가 거실 바닥에 퍼졌다. 바닥은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린이 다가와 물었다. 무릎이 안 좋으시니 너무 움직이지 마세요. 복례는 웃지 않았다. 그저 짧게 대답했다. 앉아 있을게. 그리고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다시 얹었다. 형광등 아래 그림자가 길어졌다. 카메라는 계속 깜빡였다. 형광등 아래 접시들이 줄지어 놓였다. 잡채는 비닐로 덮였고 저는 이미 식어 있었다. 복례는 거실 한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등 위 핏줄이 느릿하게 움직였다. 이제 제사상 차릴까요? 지훈이 말했고 작은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에서 서린이 나왔다. 앞치마를 벗으며 손을 털었다. 어머님은 잠깐 쉬세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소파 쪽으로 다가왔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려다 멈췄다. 무릎이 찌릿하게 당겼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서린이 곧장 다가와 팔을 부축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너무 익숙했다. 마치 계획된 동작처럼 자연스러웠다. 복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입꼬리는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다. 거실 중앙에 작은 테이블이 놓였다. 지훈이 향을 피우고 불을 붙였다. 가늘고 뿌연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다. 연기 속에서 김춘자의 얼굴이 스쳤다. 카톡방 공지가 하나도 없더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순간 공기 흐름이 바뀌었다. 복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서린이 대답했다. 어머님이 피곤해하셔서 알림 꺼놨어요. 잘못 눌러서 대화방도 나가셨고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었다. 그러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김춘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든 종지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지훈은 향초를 정리하며 말했다.
내일 오전 검사가 끝나면 서류 다시 확인할게. 시간 맞춰서 변호사님도 뵙고 복례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안에 있던 따뜻한 물이 식고 있었다. 잔 표면에 연기 대신 미세한 김이 맺혔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다. 도윤이 거실로 들어왔다. 책을 안고 천천히 걸어왔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가 자리를 정리해 주었다. 복례는 조용히 앉으며 말했다. 고맙다. 잘 컸구나. 그녀는 도윤의 손등을 살짝 감쌌다. 그 손은 아직 작고 따뜻했다. 어머님, 오늘도 약은 드셨죠? 설인이 다시 물었다. 복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이제 기억도 차츰 나아지실 거예요. 설이는 또다시 웃으며 덧붙였다. 김춘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복례 맞은편에 앉아 시선을 맞췄다. 지난주에 보낸 사진이 왜 없어졌을까?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복례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찻잔을 테이블 위에 조심히 내려놓았다. 설인이 먼저 대답했다. 자동 백업 설정을 바꾸다 보니 그랬나 봐요.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김춘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이 가볍게 흔들렸다. 지후는 화제를 바꾸려 했다. 내일은 모두 같이 병원 가자. 어머님께도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복례는 작게 숨을 쉬었다. 그 숨은 깊고 천천히 이어졌다. 카메라 불빛이 사진 틈에서 깜빡였다. 작고 조용한 불빛이었다. 그녀는 다시 마음속으로 문장을 되뇌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설이는 그 순간 물컵을 건넸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차가웠다. 오늘 힘드셨죠? 그녀가 물었다. 복례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눈빛만이 대답을 대신했다. 커튼 사이로 석양이 번졌다. 주황빛이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김춘자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복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이전과 달랐다. 조심스럽고 무언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지훈이 말을 이었다. 엄마 이번엔 정확히 정리하자.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삐걱였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호흡을 기억했다. 향의 냄새가 조금 더 짙어졌다. 사진 액자의 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일 조명이 다시 켜질 것이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방충망 위로 빗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졌다. 복례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불은 켜지 않았고 형광등 잔불만 희미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물방울이 맺혔다. 찬 기운이 손목을 타고 팔 안쪽까지 번졌다. 창틀 옆에 놓인 식초병이 흔들렸다. 그 속의 액체는 조용히 출렁였다. 복례는 두 손을 포개고 무릎 위에 올렸다. 호흡은 얕고 길었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설인도 지훈도 도윤도 방에 들어간 후였다. 거실은 조용했고 냉장고 소리만 일정했다. 카메라 불빛도 이제는 보이지 않았다. 복례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비의 소리가 길게 흘렀다. 그녀는 입술을 떼지 않고 말했다. 이제 다 끝났나? 그 말은 공중에 가라앉았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숙였다. 손끝이 발등에 닿을 만큼 등을 굽혔다. 그 자세로 한참을 있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있었다. 내가 뭘 위해 버티는 걸까? 그녀는 속으로 묻고 또 묻었다. 이 집엔 그녀의 방이 없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관리하에 있었다. 휴대폰은 잠겨 있었고 TV도 잠겨 있었다. 카카오톡도 사라졌다. 사진을 보내던 친구 언니들 다 사라졌다. 그녀는 한순간에 투명 인간이 되었다. 나 사라져도 모를지도.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비에 섞여 부엌 안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천천히 가라앉았다. 복례는 눈을 떴다. 천장에 붙은 작은 거미줄이 보였다. 그 아래로 오래된 전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리허설처럼 느껴졌다. 그땐 아무도 안 무서웠는데 그녀는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무대만 있으면 됐는데 그녀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쳤다. 그 소리는 나지막하고 반복적이었다. 도입부는 느리고 단단했지. 중간은 강하게 밀고 나가고 마무리는 조용하게 울리도록. 그녀는 입술로 그때의 대사를 되뇌었다. 기억은 또렷했고 숨은 조금 더 깊어졌다. 그날의 조명 박수 관객의 눈빛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허공을 그렸다. 그 선은 천천히 무언가를 자르고 나아갔다. 그때처럼 이번 무대도 끝까지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복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삐걱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싱크대 옆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수건의 촉감이 거칠었고 손등이 따끔거렸다. 커피포트를 열고 물을 조금 올렸다. 김이 피어오르며 안경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안경을 벗어 소매로 닦았다. 렌즈 너머 세상이 조금 선명해졌다. 내일은 달라질 거야.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이번엔 등을 기대지 않았다. 등바디와 허리 사이에 작은 틈이 생겼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박자를 세듯이 천천히. 빗소리는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조용하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내일은 다시 무대에 오른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해가 뜨기 전 집안은 아직 어두웠다. 복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형광등을 켜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만으로 충분했다. 싱크대 위엔 물컵 2개가 남아 있었다. 밤새 마르지 않은 물자국이 10개 번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레를 적셨다. 스테인리스 표면이 조용히 닦여나갔다. 부엌에는 냄새가 거의 없었다. 전날 김 냄새는 자취를 감췄고 찬 기운만 남아 있었다. 복례는 액자 앞으로 다가갔다. 프레임을 손끝으로 가볍게 쓸었다. 먼지가 조금 묻었다. 그녀는 마른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붉은 점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불빛은 희미하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어제는 연습이었다. 오늘부터는 기록이다. 조용히 액자 아래 서랍을 열었다. 노트 한 권이 나왔. 갈색 표지에 연필 자국이 어깨에 스며 있었다. 복례는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 가운데에 정갈한 글씨로 적기 시작했다. 설인기억, 지훈 망설임, 김춘자 첫 질문. 각 인물 옆에 그녀는 짧은 문장을 붙였다. 반복된 단어, 눈빛의 떨림, 사라진 사진.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적었다. 연필 소리가 조용히 번졌다. 작은 글씨 아래 하나의 문장이 적혔다. 이 모든 건 나중에 나올 대사다. 복례는 연필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고요한 아침 공기가 이마까지 닿았다. 그녀는 오른손을 들어 허공에 그었다. 마치 공연 전 무대선을 긋는 것처럼 천천히. 커튼 사이로 해가 조금씩 올라왔다. 부엌 바닥에 빛이 줄무늬처럼 비쳤다. 그녀는 노트를 덮었다. 표지 위에 손바닥을 올려 잠시 눌렀다. 서랍에 다시 넣고 손잡이를 천천히 닫았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복례는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포트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은은한 소리가 났다. 컵에 허브티를 부었다. 향이 퍼지며 공간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바깥은 여전히 조용했고
바람이 가볍게 스쳤다. 식탁 위엔 전날의 찻숟가락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도 닦아 제자리에 놓았다. 기억은 디테일에 깃든다.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곧 누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녀 혼자였다. 그녀는 카메라 쪽으로 다시 눈길을 돌렸다. 붉은 점은 깜빡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빛났다. 녹화는 멈추지 않았다. 기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복례는 마지막으로 찻잔을 입에 댔다. 한 모금 마시고 가볍게 숨을 쉬었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무대는 시작 전이 가장 고요하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무대 앞에 서 있었다. 복례는 손목시계를 바라봤다. 시계 바늘은 정확히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은 고요했고 부엌 쪽에선 물 끓는 소리만 났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를 천천히 열었다. 얇은 종이 조각 하나가 접혀 있었다. 그 안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오전 통화 예정. 10시 전 주방 비우기. 복례는 종이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부엌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다. 작은 녹음기가 손바닥 위에 얹혔다. 은색 본체에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켜졌다. 그녀는 주방 한 구석 액자 아래 틈에 그것을 밀어넣었다. 그 위치는 탁자에 앉아 통화하면 반드시 녹음되는 거리였다. 모든 준비는 3분 만에 끝났다. 그녀는 티백을 덜어내고 물컵을 조용히 씻었다. 도유는 아직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우는 병원 근무로 일찍 나간 상황이었다. 복례는 주방에서 한 발 물러났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는 척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끝은 느렸고 눈은 앞을 주시했다. 설인이 곧 나왔다. 커피잔을 들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입꼬리에 여유가 묻어 있었다. 복례는 신문을 접고 조용히 말했다. 잠깐 방에서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 설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복례는 방 안에 들어와 방문을 살짝 닫았다. 문 사이로 거실의 기척이 그대로 들려왔다. 시간이 흐르고 조용한 통화 소리가 났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마다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내 어머니는 거의 반쯤 믿고 계세요. 정식 후견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쯤 접수할 생각이에요. 복례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다. 손등 위 혈관이 다시 부풀어 올랐다. 거실에서 설인의 말이 이어졌다. 내 의사소견서도 준비됐고요. 다만 서명은 아직 확정은 못했어요. 오늘 오후에 또 한 번 시도할 거예요. 복례는 시선을 내렸다. 무릎 위 치마에 주름이 바삭거렸다. 내 카카오도 지워뒀고 연락은 저만 받게 했어요. 거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통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에 복례는 눈을 감았다. 가슴 안쪽에서 느리게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기억은 흐릿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서류는 내일까지 완성 예정이고요. 남편 쪽은 아직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복례는 손을 포개어 무릎 위에 얹었다. 그 자세는 여느 노인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고 정확했다. 카메라가 아닌 이제는 마이크도 함께 돌고 있었다. 설이는 전화를 끊고 컵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짧은 숨을 내쉬며 가볍게 기지개를 켰다. 복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다시 거실로 나가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다. 설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방 따뜻했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덕분에 잘 쉬었지.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페이지가 한 장 넘어가고 소리는 작게 울렸다. 창밖에는 햇빛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다. 붉은 점 하나, 초록불 하나, 둘 다 꺼지지 않고 있었다.
복례는 식탁 모서리에 앉아 휴대용 스피커를 켰다. 낮은 잡음이 지나가고 오전 통화 녹음이 또렷이 흘렀다. 서린의 목소리가 균형 잡힌 속도로 들려왔다. 후견 신청, 의사 소견, 서명 제시도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 녹음이 끝나자 방안은 조용해졌다. 냉장고의 웅웅거림만 일정한 박자로 이어졌다. 복례는 손끝으로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다. 특정 단어가 나올 때마다 메모장에 시간을 적었다. 문이 살짝 열리고 도윤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긴장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여기 앉아보자. 복례는 의자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도윤은 USB를 꺼내 조심스럽게 연결했다. 화면에 폴더 이름이 떠오르고 파일 목록이 정렬되었다. 이건 오늘 오전 통화야. 복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복사하고 이름을 바꾸자. 도윤은 키보드를 또박또박 눌렀다. 파일 이름에 날짜와 시간을 붙였다. 백업 폴더는 이중으로 만들어 두었다. 복례는 시계를 확인하고 숨을 가다듬었다. 오늘 오후 서린이 다시 서류를 꺼낼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물컵을 비우고 주방으로 걸어갔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소리가 단정하게 흘렀다. 수건으로 손을 닦을 때 섬유질이 거칠게 느껴졌다. 손등의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는 것이 뚜렷했다. 거실에서 서린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가까워졌다. 향이 희미하게 따라왔고 접시끼리 닿는 소리가 났다. 어머님 잠깐 서류만 볼까요? 서린이 미소를 띠고 의자를 빼냈다. 복례는 천천히 앉아 손을 무릎 위에 포겠다. 호흡을 들숨 둘 날숨 셋으로 맞추어 맥을 눌렀다. 서린은 파일을 펼치며 말의 속도를 낮췄다. 안심보호 편안이라는 단어가 유려하게 이어졌다. 복례는 글씨를 오래 바라보다 눈을 비볐다. 글자가 잘 겹치네. 그녀는 아주 짧게 말했다. 지훈이 도착해 코트를 벗었다. 의자에 앉으며 상황을 살피고 물컵을 건넸다. 엄마 천천히 해.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떨림이 스며 있었다. 복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손을 내렸다. 잔 표면에서 형광등이 얇게 흔들렸다. 서린은 날짜 칸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요청했다. 여기부터만 적으시면 돼요. 복례는 펜을 잡고 아주 조금 흔들었다. 획을 길게 빼지 않고 반쯤에서 멈추었다. 잉크가 점처럼 맺혀 작은 얼룩이 생겼다. 서린의 미소가 반박자 늦게 흔들렸다. 지우는 확대경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렌즈가 빛을 모으며 줄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복례는 다시 펜을 들었지만 금세 멈추었다. 손이 갑자기 시리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손을 비볐다. 창문 틈에서 찬바람이 스쳤다. 방충망이 미세하게 떨며 얇은 소리를 냈다. 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히터를 올렸다. 따뜻해지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녀는 돌아와 또 다른 페이지를 열었다. 의료동의 지출 승인 항목이 빼곡하게 보였다. 복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다. 내일 검사 끝나면 같이 다시 보자. 지훈은 짧게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메모장에 오늘 시간을 또렷이 적어두었다. 서린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도를 한 박자 낮췄다. 그럼 오늘은 개요만 듣는 걸로 할게요. 복례는 손을 무릎 위로 가져와 천천히 깍지 꼈다. 손마디가 딱하고 소리를 내며 긴장을 풀었다. 그녀는 시선을 낮춰줄 간격을 가늠했다. 그 간격은 아직 그녀의 소유였다. 부엌 쪽에서 물 끓는 소리가 가늘게 올라왔다. 허브 향이 조용히 번지며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다. 서린은 파일들을 봉투에 넣고 메모새를 정리했다. 모서리가 완벽히 맞춰지는 소리가 가볍게 났다. 내일 오전 끝나면 바로 진행하죠. 그녀는 자연스러운 듯 말했다. 복례는 짧게 대답했다. 내일 보자. 그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서린이 자리를 비우자
복례는 눈을 감았다. 오늘 얻은 단어와 표정을 순서대로 나열했다. 도윤이 가까이 와 USB를 확인했다. 새로운 폴더가 정확히 복제되어 있었다. 복례는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장면은 충분했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닫았다. 연필 끝이 딱 하고 멈추는 소리가 났다. 해가 기울고 거실 조명이 더 따뜻해졌다. 형광등의 윙소리가 조용히 낮아졌다. 복례는 일어나 액자 앞에 잠시 섰다. 붉은 점은 안정적으로 빛나며 기록을 이어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호흡을 맞추었다. 들숨 둘 날숨 셋, 그리고 긴 침묵 하나. 내일이면 한 장 더 선명해진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문장을 마쳤다. 아침 공기가 얇게 서늘했다. 창틀을 스치는 바람이 손등을 스쳤다. 복례는 앞치마를 메고 부엌불을 켰다. 스테인리스가 은빛으로 반짝였다. 싱크대 물소리가 일정하게 흘렀다. 김이 얇게 올라와 유리에 맺혔다. 그녀는 제사 목록을 펼치고 한 줄씩 손가락으로 더듬어 확인했다. 사과 6배, 내 대추와 밤 촛대와 성냥향 3묶음. 글자를 또박또박 읽으며 체크 표시를 남겼다. 펜 초기 종이를 긁었다. 거실에서 TV 전원이 켜졌다. 낮은 전류 소리가 가볍게 진동했다. 도윤이 HDMI 케이블을 연결하며 말했다. 오늘은 끊김없이 가야 해.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고 리모컨을 건넸다. 입력 전환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외부 장치가 떴고 작은 아이콘이 둥근 원을 그리며 돌았다. 첫 번째 테스트 영상이 열렸다. 소리는 낮게 시작해 점차 또렷해졌다. 스피커 앞에 손을 대고 좌우 밸런스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김치 냉장고가 멀리서 웅웅거렸다. 바닥 타일이 서늘하게 발꿈치에 닿았다. 복례는 호흡을 들숨 둘 날숨 셋으로 맞춰 맥을 조용히 눌렀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김춘자 이름이 화면에 또렷하게 찍혔다. 복례는 통화를 받으며 말했다. 준비 절반 끝났고 상차림 시간은 3시야. 김춘자가 일정표를 재확인했다. 향은 내가 챙길게. 너는 화면만 맡아. 통화가 끊기자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이동했다. 방의 공기가 고요했다. 복례는 거실 벽에 액자를 맞췄다. 프레임 각도가 아주 조금 틀어져 있었다. 붉은 점이 안정적으로 박동했다. 시야가 식탁 전체를 넓게 감싸 안았다. 도윤이 파일 목록을 정리했다. 날짜와 시간으로 이름을 맞춰 오류를 막았다. 그는 테스트 영상을 짧게 재생하고 자막 지연을 2칸 줄였다. 복례는 화면 앞에서 보았다. 햇빛이 커튼 틈에서 사선으로 흘렀다. 그녀는 그림자 위치를 확인하고 소파를 조금 끌어 시야를 확보했다. 부엌에선 물 끓는 소리가 커졌다. 포트 뚜껑이 달그락거리며 떨렸다. 허브티 향이 퍼졌고 공기가 부드럽게 데워져 목을 타고 내려갔다. 복례는 메모장을 펼쳤다. 재생 순서와 음량 시작 신호와 멈춤 신호. 한 줄씩 정리하고 옆에 사선으로 표시해 눈길이 바로 닿게 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 복도 발자국이 천천히 지나가다가 멀어졌다. 그녀는 문고리를 한번 돌려보고 잠금 상태를 조용히 확인했다. 도윤이 작은 스탠드를 가져왔다. 화면 반사 줄이려고 각도를 낮출게요. 조명은 낮게 기울었고 화면 윤곽이 깨끗해져 글씨가 선명해졌다. 복례는 자리에서 돌아서 부엌 손잡이를 닦았다. 금속이 차갑게 손끝을 스쳤다. 행주를 짜는 소리가 짧게 났고 물방울이 싱크대에 톡톡 튀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서린의 메시지가 간단한 문장으로 들어왔다. 오늘 2시 이전에 서류 정리하겠습니다. 일정 조정 부탁드립니다. 복례는 답장을 짧게 보냈다. 제사가 우선입니다. 상차림 끝나고 보시죠. 보낸 직후 그녀는 호흡을 고르게 했다.
속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맞췄다. 김치냉장고 문을 열어 과일을 꺼냈다. 차가운 공기가 손목을 얼렸다. 사과 표면을 천으로 문질렀다. 붉은 껍질이 윤기를 머금고 빛났다. 도윤이 타이머를 맞췄다. 영상 시작 신호부터 15초 카운트를 넣을게요. 복례는 눈으로 숫자를 따라가며 입술 안쪽으로 박자를 세웠다. 커튼을 한 뼘 더 열었다. 먼지가 얇게 떠올라 빗줄기에 춤을 췄다. 그녀는 창틀을 닫고 손을 털었다. 손바닥에 가루 같은 감촉이 남았다. 작은 상자를 열어 촛대를 꺼냈다. 황동 표면이 미세하게 따스했다. 성냥을 흔들어 확인하고 안전한 위치를 표시 테이프로 표시했다. 식탁 중앙에 보자기를 펼쳤다. 접힌 선이 가지런히 직선을 만들었다. 복례는 손톱 끝으로 선을 눌러 주름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고정했다. 도윤이 스피커를 테이블 아래로 옮겼다. 케이블이 사람 발에 걸리지 않게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 동선을 확보하고 위험구역에 점을 찍었다. 복례는 소파 팔걸이를 닫고 손가락으로 먼지를 모아내렸다. 섬유가 보드랍게 움직였고 촉감이 균일하게 손끝을 스쳤다. 시계를 보니 아직 11시 반 여유는 있었지만 긴장은 풀지 않았다. 그녀는 메모 옆에 작은 점을 두었다. 지금까지 이상 없음이라고 적었다. 부엌에서 칼이 도마를 쳤다. 탁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대파를 정리해 봉지에 넣고 냉장고 서랍에 조용히 밀어 넣었다. 현관에서 짧은 알림음이 났다. 택배가 도착했고 문이 살짝 열렸다. 성냥과 향 추가분이 들어있었다. 무게는 가볍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 복례는 상자를 찻장 아래에 넣었다. 손등으로 가볍게 먼지를 털었다. 그녀는 다시 액자 앞에 섰다. 붉은 점의 박동을 한 번 더 확인했다. 도윤이 손을 들어 보였다. 테스트 마지막 볼륨 칸, 2칸 낮출게요. 그녀는 엄지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표정 없이 확답을 대신했다. 햇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왔다. 카펫 위 무늬가 선명하게 살아났다. 복례는 메모장을 덮고 덮개 위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눌렀다. 오늘 장면을 열지 않는다. 순서만 정렬한다. 마음을 다시 고정한다. 그녀는 속으로 또박또박 말했다. 호흡과 맥시선과 손이 한 줄이 됐다. 주전자에서 가는 김이 올랐다. 허브 향이 천천히 거실로 번져갔다. 복례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머금었다. 목 안쪽이 따뜻하게 풀려갔다. 그녀는 TV 전원을 끄고 리모컨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현관 센서 등이 또 한 번 켜졌다. 낯익은 발소리가 복도 타일 위에 퍼졌다. 복례는 미닫이 문을 열고 인사를 건넸다. 큰 고모와 작은 고모 조카들까지 3명이 줄줄이 들어섰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네요. 큰 고모가 웃으며 과일 상자를 건넸다. 손주 얼굴은 못 보겠고 작은 고모가 도윤 머리를 쓰다듬었다. 도윤은 민망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복례는 미소만 남기고 물컵을 챙겼다. 거실이 금세 붐볐다. 명절 특유의 소리들이 겹쳐 흘렀다. 포장 비닐이 찢어지고 컵끼리 부딪혔다. 어디선가 탁탁 끓는 물소리도 들렸다. 김춘자가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뒤따라 문중 대표이자 장손이 조용히 들어섰다. 그는 검은 바지와 셔츠 차림말 없이 안을 둘러봤다. 복례는 테이블 옆 의자를 손으로 쓸고 앉을 자리를 가리켰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상 금방 차릴게요. 그녀는 낮고 단정한 톤으로 말했다. 서리는 현관 쪽에서 상황을 살폈다.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늘 그래왔듯 단정했다. 그녀는 조용히 복례에게 다가왔다. 사람들 눈치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어제 못 마친 서류건 잠깐이라도. 복례는 그녀의 눈을 천천히 바라봤다. 오늘은 제삿날이야. 그녀는 한 문장만 남기고 돌아섰다. 서리는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다만
손에 쥔 봉투를 조용히 가방에 넣었다. 복례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 냄비 뚜껑을 들었다. 잡채 김이 얼굴에 닿았다. 따뜻하고 짭조름한 냄새. 지금 상 차리면 12시 딱 맞아요. 도윤이 거실 시계를 보며 말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고 냄비 뚜껑을 다시 덮었다. 조용한 호흡을 따라 접시 하나씩 테이블로 옮겼다. 김춘자는 상차림을 거들며 물었다. 의식은 누가 맡기로 했지? 지훈이가 낭독 준비했대요. 복례는 마른 수건으로 그릇 가장자리를 닦으며 말했다. 거실의 목탁 소리와도 같은 시계 초침이 정갈이 울렸다. 공기 속 말이 줄고 손만 바삐 움직였다. 서리는 손님 컵을 정리하며 다시 옆으로 다가왔다. 오후에는 잠깐 시간 내주시면 좋겠어요.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탁자에 놓인 향불씨를 조심히 정리했다. 어머님 오늘 피곤하신가 봐요. 서린이 약간 큰 소리로 말했다. 어제보다 말씀을 덜 하셔서요. 조카 한 명이 웃으며 맞장구 쳤다. 우리 어릴 때는 어머님이 제일 목소리 크셨는데 복례는 고개만 끄덕였다. 입술은 닫힌 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장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이신 김에 잠깐 이야기 나눌까요? 김춘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사 끝나고 하시죠. 지금은 조용히 준비부터. 복례는 향을 다시 피웠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와 방 안에 퍼졌다.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손을 모았다. 복례의 눈길이 조용히 거실을 가로질렀다. 벽 쪽 액자 틈에 붉은 점이 작게 반짝였다. 그것만이 여전히 말을 하고 있었다. 서리는 손을 깍지 끼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 손끝이 살짝 굳어있는 것을 복례는 알아챘다. 긴 호흡 하나. 오늘은 제사만 한다. 내일은 그 다음 장면이다. 제사가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향 냄새는 천천히 가라앉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되살아났다. 복례는 부엌 조리대를 정리하며 찻잔을 닦았다. 손끝에 묻은 물기를 수건에 조용히 털어냈다. 김춘자가 식탁 끝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다. 장손이 옆에 자리를 정리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리는 트레이에 다과를 담아 들고 나왔다. 차와 함께 봉투 하나를 함께 들고 있었다. 다들 모이신 김에 짧게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그녀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복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컵을 맞추었다. 잔과 잔이 부딪히며 얇은 소리가 났다. 서리는 자리에 앉고 봉투를 열어 문서를 꺼냈다. 표정은 자연스러웠고 목소리는 단정했다. 어머님 건강 문제로 가족이 함께 보호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적 후견은 아니고 사전동의 절차만 정리하는 정도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과자를 집어들었고 누군가는 물을 마셨다. 복례는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았다. 탁자 표면에 잔의 바닥이 닿으며 동그란 물자국이 생겼다. 서륜아도 같이 보자. 그녀는 고요하게 말했다. 서리는 조금 멈칫했지만 곧 봉투를 건넸다. 네, 당연하죠. 같이 보셔야죠. 복례는 조용히 문서를 넘기기 시작했다. 도윤이 옆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를 따라 들었다. 처음 2장은 설명서였다. 그 다음 장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다. 복례는 손가락을 멈추었다. 3번째 페이지 서명란 위에 흐릿한 자국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도윤이 고개를 내밀어 같이 들여다봤다. 여기 수정 테이프 흔적 아니에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춘자가 눈썹을 찌푸렸다. 어디 보자. 그녀가 다가와 페이지를 확인했다. 문서 위엔 누군가 글씨를 쓰고 다시 덮은 흔적이 있었다. 흰색 수정 자국 위로 새로운 이름이 쓰여 있었다. 서린이 빠르게 말했다. 아, 그건 초안이 잘못 인쇄돼서 정리하다가
실수로 섞였나 봐요. 장손이 조용히 문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수정된 글자와 원본줄 간격을 비교했다. 이게 실제 제출될 서류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렸다. 서리는 당황하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나 손끝이 봉투를 다시 만지작거렸다. 아니요, 이건 초안이에요. 정식본은 따로 있어요. 어머님 보여드릴 용도라 준비가 조금 섞였나 봐요. 복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페이지를 덮었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김춘자와 눈을 마주쳤다. 법적인 건 나중에 변호사랑 얘기하자.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만 하자. 김춘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손도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 순간 방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는 컵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의자의 등을 기대었다. 복례는 다시 찻잔을 들었다. 차는 조금 식었고 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숨소리는 얇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서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의 긴장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도윤은 슬쩍 복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눈빛으로 대답했다. 오늘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례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문장을 되뇌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정했고 말투엔 예의가 담겨 있었다. 어머님 오해 없으셨으면 해요. 처음부터 의도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었어요.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에 든 찻잔을 조용히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서리는 말을 이었다. 어머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컸어요. 지훈 씨도 의료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많았고요. 장손이 서류를 다시 꺼내 살펴보았다. 그는 문서 가장자리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이 부분 도장이 겹쳐 찍힌 건 왜 그런가요? 도윤도 고개를 숙여 들여다봤다. 도장 밑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그 위에 다른 도장이 겹쳐 있었다. 서리는 손을 들어 정중히 설명을 덧붙였다. 어머님 손이 떨려서요. 제가 도와드리다가 실수로 2번 찍히게 됐어요. 복례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모였다. 그 도장은 내 방 서랍에 있었다. 내가 꺼낸 적이 없는 도장이다. 김춘자가 눈썹을 찌푸렸다. 장손도 고개를 돌려 서린을 바라봤다. 서린은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조금 흔들렸다. 아, 그건 예전에 한 번 맡아두셨다고 하셔서. 복례는 곧장 말했다. 나는 맡긴 적 없다. 그녀는 한 박자 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법적 서류는 말이 아니라 기록이 말한다. 도장이 움직이고 이름이 수정되고 글자가 흐려졌다면 그건 내 기억 문제가 아니야. 방 안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찻잔에 남은 물이 조금씩 식어갔다. 복례는 손을 포개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서리는 시선을 바닥으로 돌렸다. 봉투를 다시 정리하는 손이 잠시 멈췄다. 장손이 다시 입을 열었다. 문중일은 기록이 남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김춘자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 가족끼리일수록 더 명확해야 해. 복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하자. 내일은 병원 가는 날이고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서린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복례는 자리에 앉은 채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도윤이 슬그머니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조카 하나가 복례 쪽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저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 믿었어요. 복례는
짧게 웃었다.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충분히 단단했다. 부엌 쪽에서 물소리가 났다. 서린이 컵을 씻는 중이었다. 그녀의 동작은 조용했지만 어느 때보다 느렸다. 물이 컵에 닿는 소리가 탁탁하고 울렸다. 복례는 도윤에게 작게 말했다. 영상은 잘 저장됐니? 네, 백업도 2개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장손이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야기는 이만 줄이고 다음은 병원 진단서부터 보시죠. 복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앞에선 내가 잊은 게 뭔지 정확히 말할 수 있으니까. 도윤이 문서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방 안은 서서히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정리했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복례를 바라봤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어머님 내일 꼭 같이 가요. 복례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부엌 형광등이 꺼졌다. 창밖엔 해가 기울고 거실 조명이 부드럽게 번졌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숨을 가다듬었다. 빨간 불빛 하나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직 장면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연극은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왔다. 복례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찻잔은 식었고 김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탁자 위 메모장만 열려 있었다. 펜 끝은 닿지 않은 채 멈춰 있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이 흐릿하게 깜빡였다. 그녀는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 위로 손을 모았다. 숨은 길었고 움직임은 없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문이 가볍게 두드려졌다. 낮은 목소리가 따라왔다. 엄마 들어가도 돼. 지훈이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는 손에 물컵을 들고 있었다.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그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은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훈이 말을 이었다. 사람들, 엄마 말 듣고 많이 놀랐어요. 나도요. 복례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뭐 숨기고 있는 거 있어요? 질문은 낮았고 떨림이 섞여 있었다. 복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찻잔 아래 생긴 물자국이 천천히 넓어졌다. 형광등이 한 번 더 깜빡거렸다. 엄마는 지훈이 말을 멈췄다. 요즘 많이 다른 것 같아서요. 예전 같지 않아요. 복례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짧게 내쉬었다. 그래, 나도 알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전처럼 안 보여도 내가 사라진 건 아니야. 지훈은 손에 든 컵을 내려놓았다. 컵이 탁자 표면에 조용히 닿았다. 나는 엄마가 나한테 말 안 해주는 게 제일 무서워. 엄마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복례는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이 천천히 깍지 껴졌다. 너도 무섭구나.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복례는 눈을 감고 다시 말했다. 괜찮아. 나는 아직 여기 있어. 지금은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둘 사이에 말없이 시간이 흘렀다. 방 안 공기는 무겁지 않았지만 가볍지도 않았다. 지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복례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같이 가요. 복례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같이 가자.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녀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몸 안에 눌러있던 무언가가 조금 흘러나온 듯했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이미 식었지만 혀끝은 여전히 썼다.
손끝이 작게 떨렸고 그 떨림은 곧 멈췄다. 복례는 다시 펜을 들었다. 오늘의 메모 한 줄을 조용히 적었다. 아들 아직 믿고 싶어 한다.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다. 주황색 가로등 불빛이 거리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복례는 코트를 여며 입고 가방을 조용히 챙겼다. 문 밖에선 서린의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다 준비되셨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복례를 바라봤다. 복례는 고개만 끄덕였다. 지훈은 옆에서 문을 열고 차 열쇠를 꺼냈다. 가볍게 드시고 나가실까요? 차 안에서 간단히 마실 것만 준비했어요. 복례는 조용히 신발을 신고 거울 앞에 섰다. 단정히 묶은 머리카락을 한번 만지고 고개를 들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창밖 풍경이 서서히 밝아졌다. 서린이 옆자리에 앉아 말문을 열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건강검진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복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차가 커브를 돌 때마다 아스팔트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냥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만 간단히 대답하시면 돼요. 괜히 머리 아픈 얘기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우는 룸미러로 복례를 한번 바라봤다. 복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서리는 말을 멈췄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는 길고 일정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 지훈이 먼저 내렸다. 복례는 천천히 차문을 열고 한 발씩 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 안은 차가웠고 숫자 불빛이 천천히 올라갔다. 서리는 접수창구로 먼저 다가가 서류를 꺼냈다. 박복례님 내과 진료와 신경과 연결입니다. 간호사가 안내했다. 복례는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았다. 앞에 놓인 식물 화분이 작게 흔들리고 곧 부르실 거예요. 서린이 조용히 말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박복례 환자분 들어오세요. 복례는 조용히 일어났다. 지훈이 가볍게 그녀의 팔을 받쳐주었다. 진료실 안은 따뜻했다. 의사는 흰 가운을 입고 앉아 있었고 컴퓨터 화면을 살폈다. 박복례님 오랜만이네요.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열었다. 전 기억은 잘합니다. 단어가 헷갈릴 때는 있지만 얼굴은 잊지 않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지훈과 서린도 잠시 시선을 멈췄다. 복례는 말을 이었다. 오늘은 그냥 일반 건강검진 받고 싶습니다. 기억검사는 나중에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최근에 약 드신 건 있으세요? 없습니다. 복례는 또렷하게 대답했다. 서리는 작게 숨을 삼켰다. 지훈은 말없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의사는 차트를 정리하며 말했다. 일반 검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억 관련은 오늘은 제외하죠. 복례는 안심한 듯 고개를 숙였다. 의자의 등받이의 등을 천천히 기댔다. 진료실 안은 조용했고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다. 이 순간 누구도 말을 잇지 않았다. 붉은 불빛은 없었지만 복례는 지금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서 있었다. 그녀의 무대는 더 이상 연기가 아닌 현실로 움직이고 있었다. 병원 진료가 끝난 뒤 셋은 근처 식당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따스한 햇살이 테이블 위에 닿았다. 서린이 먼저 메뉴를 펼쳤다. 어머님 갈비탕 드실래요? 복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뼈 있는 건 오래 씹어야 하니까. 지훈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컵을 건넸다. 천천히 드세요. 아직 시간 많아요. 주문을 마친 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린이 먼저 말을 꺼냈다. 검사 잘 끝나서 다행이에요. 선생님도 특별한 문제 없다고 하시고. 복례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입술에 닿은 물이 미지근했다.
다들 기대하던 결과가 아니었나 봐. 그녀는 말끝을 살짝 올리며 말했다. 설인이 웃었다. 아니요, 전 너무 기뻤어요. 어머님 건강하시다니까.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건강하니까 이젠 정신도 또렷해야겠네. 지우는 천장을 한번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김이 피어올랐다. 설인이 수저를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님 예전보다 더 정리도 잘하시고 오늘도 말씀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복례는 국물을 천천히 떠 입에 넣었다. 입안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졌다. 사람이 깜짝 놀랄 일 자꾸 생기면 지치지. 요즘은 놀랄 일 많지. 설인의 젓가락이 멈췄다. 지후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님은 요즘 무슨 생각 자주 하세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 복례는 젓가락으로 물을 집어들며 말했다. 내가 잊어버리면 남들이 뭐라 할까?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누가 또 불편해할까? 말은 평범했지만 공기는 살짝 식었다. 설이는 작게 웃으며 말을 돌렸다. 어머님 그 액자 요즘도 잘 보시죠? 예전에 찍은 사진들 도윤이가 좋아하더라고요.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액자는 원래 조용히 지켜보는 물건이지. 괜히 자주 만지면 흔들려. 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액자 위치 얼마 전에 조금 바뀌었죠. 복례는 대답하지 않고 물을 천천히 씹었다. 식감이 단단했고 양념이 은근히 매콤했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휴지를 조용히 꺼냈다. 기억은 누가 지켜줄까? 본인도 기억 못하는 걸 누가 대신 안아줄 수 있을까? 설인이 물었다. 어머님 혹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복례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내 기억을 지켜야겠다. 지우는 수저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설이는 웃으려다 멈췄고 눈을 깜빡였다. 그러니까 영상도 그렇고 기록 남기는 게 중요하죠. 복례는 마지막 국물을 마시며 말했다.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 문서도 음성도 눈빛도 말끝이 부드러웠지만 탁하게 남았다. 식당 창밖으로 햇살이 조금 더 기울었다. 설이는 입을 다물고 남은 밥을 천천히 떠먹었다. 지우는 카드를 꺼냈다. 복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남겼다. 나중에 다 얘기할게. 지금은 밥부터 먹자. 집에 돌아온 오후 현관문이 천천히 닫혔다. 신발을 벗는 소리가 조용하게 복도에 퍼졌다. 복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설이는 거실에 남아 외투를 정리했다. 지후는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나자 거실은 정적에 잠겼다. 설이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손끝에 힘이 없었고 숨이 길게 이어졌다. 그녀는 가방을 열고 태블릿을 꺼냈다. 작은 창을 열어 CCTV 앱에 접속했다. 부엌, 거실, 복도. 카메라는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다. 녹화 목록을 확인했다. 영상들은 시간별로 정렬되어 있었고 어떤 편집 흔적도 없었다. 재생 버튼을 눌러 확인했다. 복례가 부엌에서 국을 데우는 모습, 설인이 수저를 놓는 모습, 모두 익숙했고 모두 평범했다. 설인은 눈썹을 찌푸렸다. 없어. 입술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바람 소리 하나 없이 창문은 고요했다.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지만 리듬은 점점 빨라졌다. 설마 내가 예민한 건가? 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례 방문을 살짝 열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고 복례는 보이지 않았다. 도윤방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설이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문틈으로 복례의 뒷모습이 보였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 중이었다. 복례는 손에 작은 파우치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도윤의 손에 건넸다.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설이는 걸음을 멈추고 기척을 숨겼다. 도윤이 USB를 꽂고 화면에 폴더 이름이 떠올랐다. 2025 녹취 백업. 설인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다. 설이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복례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설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들어갔다. 설마 저게 진짜 뭐라도 있는 건가? 그녀는 다시 태블릿을 열었다. 카메라 기록은 여전히 이상 없었다. 그럼 대체 뭘로 찍은 거야? 설이는 손으로 입술을 누르며 중얼거렸다. 등 뒤로 식은땀이 천천히 흘렀다. 한편 복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천천히 커튼 사이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입술에 댔다. 차는 따뜻했고 향은 은은했다.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웃음이 머물렀다. 그 미소는 길지 않았지만 의미는 또렷했다. 방 한구석 벽에 걸린 액자가 살짝 흔들렸다. 붉은 점은 여전히 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천천히 읊조렸다. 준비는 다 됐어. 이제 장면을 여는 것만 남았지. 햇살이 거실 창을 가로질렀다. 마루 바닥엔 얇은 빗무늬가 길게 늘어졌다. 복례는 새로 다린 한복을 꺼내 들었다. 천의 주름을 손끝으로 펴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오늘은 남편의 제삿날이었다. 그녀는 액자 앞에서 짧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부엌에 선 김춘자가 전을 붙이고 있었다. 도윤은 탁자 위 스피커와 HDMI 케이블을 다시 확인했다. 복례는 빈 찻잔을 들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TV 주변 먼지를 닦고 플러그를 꽂고 리모컨의 배터리도 교체했다. 할머니 영상 준비 다 됐어요. 도윤이 작게 속삭였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 조절은 너만 알게 해. 도윤은 볼륨을 테스트하고 음향이 번지지 않게 미세 조정했다. 창밖으로 시계탑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낮 11시 반.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현관 센서 등이 잇따라 켜졌다. 고모 숙모 조카들, 친척들이 속속 들어왔다. 설이는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맞았다. 오셨네요. 오늘도 먼 길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는 선물 상자를 받으며 손을 꼭 잡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다. 복례는 거실 가장자리에 서서 모두를 맞이했다. 표정은 조용했고 눈빛은 또렷했다. 도윤은 서랍에서 USB를 꺼냈다. 작은 은색 케이스 이름표는 제거돼 있었다. 김춘자가 속삭였다. 오늘 진짜로 트는 거야.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아니면 더 늦어. 음식이 상에 올랐고 향이 피워졌다. 제사 준비가 정갈하게 마무리되었다. 장손이 제례문을 읽고 모두가 조용히 절을 올렸다. 고요한 호흡 낮은 목소리 단정한 순서. 의식이 끝나자 설인이 나섰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저희도 어머님을 조금 편하게 해드릴까 해요. 복례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옮겨졌다. 설이는 말을 이었다. 어머님도 많이 피곤해하시고 기억도 좀 흐려지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집도 관리가 쉽지 않잖아요. 장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카 하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이번에 요양시설 쪽을 좀 알아봤어요. 전문가가 도와주시면 훨씬 안전하고 편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복례는 소파 팔걸이에 손을 올렸다. 설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어머님도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요즘은 이해하시는 눈치예요. 정식 신청은 다음 주쯤으로 생각 중입니다. 김춘자가 복례를 바라봤다. 복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이 조용히 리모컨을 들었다. 볼륨은 1로 맞춰져 있었다. 복례는 TV 쪽으로 걸어갔다. 고요한 공간에 발소리만 울렸다. 그녀는 USB를 단자에 꽂았다. TV 화면이 깜빡이며 입력을 전환했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봤다. 서리는 작게 눈을 찌푸렸다. 복례는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연극을 봤는지 이제 다 같이 보시죠. TV 화면이 밝아지며 첫 장면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 거실 조명이 흐릿한 밤이었다. 서린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카메라는 낮은 각도에서 그녀를 담고 있었다. 서린은 혼잣말하듯 웃었다. 이 집도 저 도장도 이제 내 거예요. 순간 거실이 고요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화면에 꽂혔다. 도윤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볼륨은 더 이상 올릴 필요도 없었다. 영상이 바뀌었다. 서린이 전화 통화 중이었다. 네 변호사님, 어머니는 요즘 아무것도 못 기억해요. 도장도 제가 챙기고 있고요. 그녀는 짧게 웃었다. 내 서류는 제가 다 정리하죠. 남편은 신경도 안 써요. 김춘자가 눈을 크게 떴다. 장소는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복례는 조용히 서 있었다. 손은 소파 팔걸이 위에 누는 화면을 향하고 있었다. 세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서린이 복례에게 음식을 내밀며 말한다. 드세요. 이건 기억나시겠죠? 그녀는 비웃듯 미소 지었다. 복례가 숟가락을 일부러 떨어뜨린 순간이었다. 에휴, 이래서야 보호가 필요하지. 서린이 뒷걸음치며 혼잣말을 남겼다. 조카 하나가 숨을 삼켰다. 식탁 위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상은 끊기지 않았다. 방 안에서 서린이 스스로 서류를 복사하는 모습. 파일명은 후견, 초안, 최종. 프린터 소리종이 정리하는 손동작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도윤이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손등이 굳게 말려 있었다. 마지막 영상. 서린이 웃으며 말한다. 이제 어머님은 그냥 모셔두면 돼요. 사인만 받아내면 그 다음은 금방이죠. 정적. 영상이 멈췄다. 복례는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껐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모두의 얼굴엔 말이 없었다. 서리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복례가 천천히 돌아섰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다 보셨죠? 이 연극의 끝은 이렇습니다. 김춘자가 작게 입을 열었다. 저게 진짜야. 장손이 고개를 숙였다. 날짜랑 영상 다 일치해. 조작된 게 없어.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만 힘이 빠져 있었다. 복례는 그녀를 바라봤다. 눈에는 눈물도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당신이 한 말만 보여줬을 뿐.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복례는 짧게 대답했다. 내가 잊히는 순간부터.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서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 영상 어떻게 찍으신 거죠? 카메라도 없었는데. 복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기억을 잃은 사람 앞엔 비밀이 많더군요. 그 말에 거실이 다시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다리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복례는 손을 들어 찻잔을 집었다. 물은 식었지만 목은 마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판단은 당신들 몫이야. 그리고는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차 안의 고요함이 거실 전체에 번져갔다. 제사가 끝난 뒤 거실은 적막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다. 컵이 쟁반에 올라가고 접시가 싱크대로 옮겨졌다. 말소리는 거의 없었다. 복례는 아무 말 없이 향을 정리했다. 재가 부서지듯 연기만 가늘게 흩어졌다. 김춘자가 상을 치우며 말했다. 나중에 전화할게. 복례는 고개만 끄덕였다. 장손도 별다른 말 없이 인사를 건넸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문 밖으로 나갔다. 현관 센서 등이 한번 켜지고 문이 천천히 닫혔다. 남은 건 세 사람뿐이었다. 복례 설인 지훈. 설이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지훈은 조용히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다. 복례는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을 닦았다. 그 위엔 아직 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 앞벤치에 사람들이 모였다. 어제 그 일 들었어. 그 며느리. 그동안 그런 짓을.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카카오 단톡방,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시장에서 오가는 대화들. 어머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이 집은 원래 조용했는데. 설이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창문을 닫고 핸드폰도 꺼두었다. 지우는 병원으로 출근했고 도윤은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했다. 복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폈다. 신문 위에는 안경 대신 자그마한 메모장이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다. 이제 조용히 살아야 할 시간. 거실 한쪽 제사상은 정리되어 있었다. 사진 틀만 남아 있었고 촛불은 꺼져 있었다. 복례는 조심히 사진을 들었다. 프레임 뒷면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천으로 그것을 닦았다. 작은 입자가 흩어지며 공중에 떠올랐다. 사진 속 남편은 조용히 웃고 있었다. 복례는 그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지 않았다. 대신 안방 서랍 깊숙이 넣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복례는 마루에 앉아 천천히 숨을 쉬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다. 햇빛은 거실 깊숙이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 어떤 설명도 사과도 승리의 외침도 없었다. 오직 침묵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듣게 두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단단한 방식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다.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벽을 타고 흘렀다. 복례는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전등은 낮은 조도로 켜져 있었고 그림자가 길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그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펜을 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다 빈칸에 멈췄다. 그때 옆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지속적인 숨소리, 그리고 작게 들리는 흐느낌. 복례는 고개를 들었다. 귀를 기울이자 그것이 울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설인의 방이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걸어가지도 않았다. 그저 그대로 앉은 채 펜을 움직였다. 조용히 한 문장을 써내려갔다. 그건 그녀가 선택한 연극의 대가. 글씨는 삐뚤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울음은 길지 않았다. 몇 분 후 소리는 멈췄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복례는 메모장을 덮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조용히 등을 기대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는 자지 않았다. 눈은 감았지만 의식은 깨어 있었다. 아침이 되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설인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낮은 발걸음 소리, 가방이 바닥을 긁는 소리. 복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설이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지나갔다. 도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지우는 병원에 일찍 나간 후였다. 설이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었다.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한 손엔 서류가 들려 있었다. 복례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녀도 복례를 부르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가볍게 닫히는 소리가 뒤따랐다.
복례는 찻잔을 들고 창가로 갔다. 밖엔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로 조용해졌네. 창문 너머엔 고요한 골목이 이어져 있었다. 햇빛은 따뜻했고 공기는 가벼웠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 잔을 조심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봄비가 그친 오후 마을 회관 앞마당에 햇살이 내려앉았다. 복례는 앞치마를 고쳐 매며 손을 털었다. 흰 무채가 담긴 대야가 여럿 놓여 있었고 배추 한 포기 한 포기가 소금물에 절여지고 있었다. 이제 30분 정도 더 두면 돼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주변엔 아줌마들 5명이 둘러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장갑을 끼고 누군가는 고무신을 벗고 맨발로 바닥에 앉았다. 복례 씨 덕분에 김치가 부드러워졌어요. 전엔 항상 짜기만 했는데. 복례는 웃었다. 손맛은 나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다림에서 나와요. 사람들이 웃었다. 대야 속 물소리 손끝에 묻은 고춧가루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회관 한켠엔 작은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벽엔 복례 할머니와 함께하는 김치 나눔반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다. 이곳은 매주 수요일 마을 여인들이 모여 김치를 담그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다. 복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됐다. 그녀의 손놀림 미소, 그리고 조용한 눈빛이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윤이 회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손님 왔어요. 복례가 고개를 들자 지훈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인사했다. 엄마 바쁘세요. 복례는 손에 묻은 물을 털고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갔다. 바쁘긴 해도 아들은 반갑지. 지훈은 잠시 웃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근처에 환자 뵙고 나서 그냥 한번 들르고 싶었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에 앉았다. 지훈도 옆에 나란히 앉았다. 마당에선 여인들이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다. 웃음소리 수다 고추씨가 튀는 소리까지 모두 따뜻했다. 여긴 잘 어울리시네요. 지훈이 말했다.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에 찻잔을 들고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지훈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설이는 아직 서울이에요. 연락은 가끔 오고요. 복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잘 살아야 해. 그 애도 한 번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햇살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엄마, 그가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여전히 제 엄마예요. 그 마음은 안 변해요. 복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웃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고 그 속엔 따뜻한 빛이 담겼다.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엄마가 오늘도 버틸 수 있는 거야. 지우는 그 말에 고개를 들고 웃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 여기의 공기와 빛 손끝의 따뜻함만을 나누고 있었다. 햇빛이 회관벽을 타고 흘렀다. 복례는 다시 일어나 김치통을 정리하러 갔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한때 세상을 속였던 배우. 이제는 그 연기로 자신과 많은 여인들을 치유하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엄마 참 대단하셔. 그리고는 조용히 회관을 나섰다. 그날 해는 천천히 지고 있었다. 김치 냄새, 웃음소리, 그리고 복례의 발걸음. 모두가 해원을 향해 작게 그러나 분명히 나아가고 있었다.